산새 한 마리가 놀라 날아올랐다. 그 가벼운 날갯짓 하나에도 숲속 공기는 칼끝처럼 나를 세웠다. 나뭇잎은 소리를 삼켰고 뿌리 아래 숨어있던 짐승들마저 몸을 움츠렸다. 공기는 팽팽했다. 단단하게 조여드는 긴장 속에서 인간의 숨결 하나하나가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다. 땀돌 부대는 더 이상 열댓 명의 산짐승 같던 유격대가 아니었다. 이름도 얼굴도 고향도 서로 달랐지만 그들은 지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칠고 정리되지 않은 투성이, 우왕좌왕하고 때론 다투기도 했지만 그 모든 중심엔 단 하나, 신돌석이 있었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시선을 흔들지 않았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고 노인들에게, 아이들에게, 몸이 약한 이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소. 그러나 이 전쟁터는 그 마음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곳이오. 그 말엔 감정이 없었다. 미안함도 위로도 없었다. 대신 담겨 있었던 것은 살아남는 이만이 역사의 한 줄을 남긴다는 생존의 이치. 그렇게 80명 남짓이 남았다. 신돌석은 곧바로 병력을 세 갈래로 나눴다. 온달과 소똥이가 이끄는 돌격조, 평강, 바우, 개똥이가 맡은 본진조, 그리고 자신이 직접 지휘할 발동대. 정비는 짧았다. 불안은 길었다. 개똥이는 눈동자를 굴리며 물었다. 대장, 뒤에 오란 놈들 진짜 우릴 놓친 거 맞아요? 신돌석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놓쳤겠지. 하지만 멈추진 않았을 거다. 분명 우릴 물고 내려오고 있을 거야. 상관이 이 말에 짚으렸다. 이 사람들 무기라고는 괭이랑 나무 몽둥이 뿐이에요. 이걸로 총든 놈들이랑 싸우겠다는 건 너무 위험해요. 신돌석은 짧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경해 분견 소리친다. 정적. 바우가 천천히 물었다. 협공당하면요? 반격 들어오면? 온달이 그 말을 가로채듯 웃었다. 놈들 지금 반쯤 맛이 갔어. 우리 둘 때문에. 입가엔 장난기처럼 보이는 미소가 스쳤지만 눈은 차가웠다. 확신에 가까운 전장의 감각이었다. 개똥이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형, 근데 왜 놈들이 형들이 도깨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 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신돌석은 그저 손을 높이 들고 말했다. 집중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단순해. 놈들이 우리 따라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친다. 우린 약하니까 강해져야 돼. 그리고 그 첫걸음은 무기와 단약이다. 반드시 손에 넣는다.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위에 올라탄 건 더 단단하고 깊은 무언가였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한 줄기의 가능성. 그렇게 그들은 숲의 어둠 속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낙엽은 조용히 바스락였고 심장은 귀에 들릴 만큼 뛰었다. 극이 끝에 형의 분견 속으로 모두가 하나의 목적으로 걷는 발걸음. 전투가 아닌 작전으로서의 역습. 그날 밤 짱돌 부대는 숫자만 늘어난 피난민이 아니었다. 그들은 드디어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가 되었다.
겨울의 산기슭, 낙엽은 바삭하게 마른 종이처럼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나뭇가지 사이로 비집고 스며든 바람은 날이 선 칼끝처럼 싸늘했다. 그 긴장 속을 해치고 돌아온 개똥이의 눈빛은 땀에 젖어 번들거렸고 얼굴엔 말로 다하지 못한 흥분과 불안이 뒤엉켜 있었다. 대장, 초소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밖에만 15명 넘는 외눈들이 지키고 있었고 안쪽은 보지 못했습니다. 건물은 크지 않지만 외부 변형만큼은 내부에도 있을 겁니다. 신돌석은 턱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낮췄다. 햇볕에 탄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는 산등성이처럼 무거웠다. 그렇다면 적어도 30명 이상이군. 말이 채 끝나기 전 마른 땅을 차고 누군가가 뛰어왔다. 척후병이었다. 숨을 몰아쉬며 짧게 외쳤다. 대장님, 외놈 추격대가 벌써 30미 안쪽까지 접근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다. 플립들이 납작 엎드렸고 낙엽 하나가 신돌석의 발끝에 내려앉았다. 침묵. 신돌석은 조용히 시선을 들었다. 눈빛은 갈라나간 전투화처럼 달아있었고 말라붙은 눈꺼풀 아래엔 밤을 견딘 흔적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놈들은 1000명이다. 우리는 두 갈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 이곳을 떠나 달아나거나 분견소를 기습해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기척이 움츠러들었다. 말들이 겨울 호수처럼 얼었고 그 정적을 깬 것은 소똥이었다. 있지만 칩시다.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새로 들어온 대원들도 무기가 있어야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승리 하나라도 있어야 우린 더 큰 적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바오와 온달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무겁게 겹친 피의 동에서였다. 그러나 그 틈을 뚫고 평강이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분견소엔 사방에 진지가 있어. 그걸 뚫을 병력 지금 우리에겐 없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10도 안 돼. 무기도 부족하고. 바람이 다시 스쳤고 나뭇잎들이 서로를 긁으며 흔들렸다. 누구는 입을 꾹 다물었고 누구는 고개를 돌려 한숨을 삼켰다. 그때 신돌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개똥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놈들 우리를 뭐라 부른다 했지? 도깨비라 했던가? 개똥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예, 대장. 도깨비 밤에 나타나 사람을 베고 사라진다고 그리 불렀습니다. 신돌석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웃음 같았지만 그것은 결이었다. 그렇다면 진짜 도깨비가 되어보자. 우리의 무기는 총이 아니야. 공포다. 놈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다. 온달은 비릿하게 웃었다. 그거 괜찮네. 대장, 방법이 있어. 신돌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작은 병력으론 적으면 도타는 어렵다. 하지만 도깨비처럼 움직인다면 가능하다. 어둠 속에서 덮쳐 놈들의 심장을 겨룬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전면전이 아니야. 혼란이다. 청강은 눈썹을 찌푸렸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때앙위로 스친 바람에 머리카락이 나부꼈다. 좋아, 도깨비 부대답게.
그 순간 신도울석이 외쳤다. 오르술가 노래기 좋다. 진짜 도깨비다. 한새가 울었다. 낙엽이 솟구쳤다. 짱돌 부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숨소리는 줄었고 발소리는 흙에 삼켜졌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만큼은 이미 칼끝을 닮아 있었다. 산은 잠들지 않았다. 그 밤 공포는 짱돌 부대의 이름으로 적진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밤은 어둠을 깊이 품고 있었다. 하늘은 구름에 잠식되어 있었고 바다는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철썩이며 깊은 울음을 토해냈다. 해안 가까이 세워진 평해의 분견소엔 바람조차 날이 서 있었다. 군마 위로 내려앉은 습기는 축축하게 군복을 적셨고 병사들의 눈은 불안으로 짐승처럼 반짝였다. 낙가무라 소자는 진작 반란군 추격에 나섰지만 진지를 지키고 남은 병사들은 불편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귀신처럼 나타나 사람을 죽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도깨비 소문은 그들의 숨결 속에 파고들어 뼛속을 시리게 만들었다. 그날 밤 초소 위에서 갑작스레 비명이 터졌다. 바다에 소금기 섞인 바람을 타고 절단된 목소리가 허공을 찢었다. 도깨비불이다. 저기 봐. 불이. 병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멀리 수번절이 어둠이 웅크린 그곳에서 붉은 불덩이들이 공중에 둥둥 떠 있었다. 하나, 둘, 그리고 수십 개. 불빛은 살아있는 것처럼 회전하며 점점 가까워졌다. 바람이 숨을 죽인 채 그 빛만이 부유했다. 도깨비야! 도깨비가 나타났어! 진짜야! 누군가 그렇게 외쳤고 그 한마디가 마치 낙인처럼 진지를 타고 번졌다. 장교가 이를 악물고 외쳤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꺾이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정신 차려. 헛개비뿐이야. 다들 총 들어. 쏘아라. 당장. 병사들은 떨리는 손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밤을 깨트렸고 붉은 불덩이들은 터졌다. 연기와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 틈 속에서 그림자들이 슬그머니 다가왔다. 첫 번째 병사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쓰러졌다. 목덜미를 비집고 들어온 칼날은 단 한 줄기의 피를 뿜어낸 후 곧 조용히 몸을 식혔다. 그 다음은 연달아 소리 없이 어둠 속에서 그 소리에 누군가 고개를 돌렸을 때 이미 두 번째 병사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피는 그의 목줄기에서 옷깃을 타고 스며들었다. 누가 언제 다가왔는지 알 수조차 없었다. 공포가 더는 상상 속의 것이 아니었다. 저기다! 여기! 그 말조차 끝나기 전 온달의 검이 허공을 가르며 적의 가슴을 찢었다.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만이 광기에 가까웠다. 그는 짐승처럼 움직였고 눈앞의 공포를 향해 주저없이 손을 뻗었다. 소똥이는 한쪽 날개처럼 그 뒤를 잇고 있었다. 그는 숨소리조차 아끼며 정확한 동작으로 적의 목을 베었다. 넘어진 병사의 손이 흙을 움켜쥐고 있을 때 이미 그 위로 또 다른 병사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도깨비야, 으아. 그 설교는 죽음보다 깊었다. 인간이 내지를 수 있는
가장 깊은 공포의 소리. 병사들은 대열을 잃었고 총구는 허공을 향했다. 불꽃과 피, 비명과 연기가 뒤섞인 진즈는 더 이상 인간이 버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온달은 멈추지 않았다. 피로 물든 그의 눈에선 불이 타올랐고 그의 손에 쥔 검은 괴물처럼 살아 움직였다. 그는 뛰었고 베었고 찢었다. 살아남으려는 적의 몸은 그 앞에서 의미를 잃었고 소똥이의 검은 그들의 등을 조용히 꿰뚫었다. 짱돌 부대는 그날 밤 진짜 독대비였다. 그리고 어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고요했다.